자, 그 다음에는 인디자인이라는 걸 이용을 해서 우리가 도록이나 포트폴리오 만드는 방법을 한번 배워봅시다. 이거는 지금 처음 보는 사람들이 좀 있을 텐데 뭐 걱정 안 해도 돼요. 아주 간단한 워드 프로세서나 PPT 같은 프로그램이니까 한 번만 보면 그냥 다 할 수 있어요.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고, 그리고 여기서 물론 많은 기능이 있긴 있지만 그 기능들은 대부분 일러스트나 포토샵하고 겹치기 때문에 포토샵이나 일러스트에서 해가지고 오면은 돼요. 인디자인은 기본적으로 편집 배치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대로 하면 됩니다. 그래서 새로 만들기라는 걸 하나 만들어서, 보통 보면 이것도 그 인쇄물에서 A4 기준으로 잡아주는 게 좋습니다. 근데 나는 A4 비율이 좀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은 A4를 깎아내는 방법이 인쇄물을 만들 때 절약하는 방법이에요. 만약에 내가 A4가 한 이 정도 된다면, 난 비율을 조금 이렇게 키우고 싶다. 그러면 비율을 한 이 정도 만들고 싶으면 이렇게 늘려놓은 것 때문에 아까 얘기했듯이 큰 판에서 판을 이렇게 찍어내는데, 보통은 두 페이지씩 이렇게 찍어내는데 두 페이지씩 이렇게 찍어내는데, 요거에서 벗어나서 큰 대지에 네 판 찍을 걸 두 판밖에 못 찍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종이가 두 배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비용이 확 올라가죠. 그러니까 그런 각오할 거 아니면 A4에서, 만약에 A4의 비율이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은 A4에서 깎아내는 방법으로 해주는 게 좋아요. 만약에 가로다 그러면 나는 A4보다 조금 길쭉한 것보다 정사각형에 가깝게 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에서 긴 쪽을 좀 깎아내는 방법으로, 예를 들면 280 정도, 난 요 정도 사이즈로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주는 게 안전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만약에 인쇄물이 아니라 프린트 할 때도 A4보다 조금 크면 출력소에서 프린트 해보면 A4랑 A3랑 가격 차이가 엄청나죠. 그런 것도 감안했을 때 A4 사이즈를 기준으로 잡는 게 좋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페이지 수를 몇 페이지를 할 건지 대충 정해서 들어가면 되니까 뭐 한 16페이지 정도 생각을 하면 되는데,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알아둬야 될 게, 진짜 인쇄물을 만들 때는 항상 4배수로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4페이지 만들거나 8페이지, 16페이지, 32페이지 이런 식으로 4배수로 만들어야 돼요. 이거는 왜 그러냐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대지에서 보통 4판을 동시에 찍거든요. 그러니까 4배수에서 벗어나면 그냥 큰 종이에서 이렇게 하나만 찍어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겠죠. 만약에 5페이지를 찍는다, 9페이지를 찍는다 그러면 큰 종이에서, 이것도 낭비죠. 그러니까 보통 제작할 때는 4배수로 보통 제작을 해요. 그 다음에 아주 큰 종이에다가 찍는, 요즘은 인쇄 방법이 좀 바뀌어서 인디고는 4판밖에 보통 안 하기 때문에 4판이 기본인데, 아주 큰 인쇄소 같은 경우에는 8배수로 가야 될 수도 있어요.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4배수로 해주는 것이 보통이다 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시작 페이지는 당연히 1페이지가 시작 페이지가 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바인딩은 보통은 우리가 다 좌첩이죠. 옛날 책들만 우첩이고, 그러니까 좌측으로 해주고, 그 다음에 페이지 마주보기는 작업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책을 이렇게 펼쳤을 때 그림이 이렇게 먹어 들어갈 수도 있죠, 보통. 아니면 여기를 꽉 채울 수도 있고. 그러니까 페이지를 구성을 할 때 이렇게 펼쳐서 작업을 할 것이냐, 아니면은 그냥 우리 워드 프로세서처럼 그냥 이렇게 한 페이지씩 보면서 할 것이냐, 요거를 정하는 거거든요. 근데 일단 여러분들은 인쇄물 만드는 것보다는 그냥 그 PDF로 포트폴리오 만드는 경우가 훨씬 많고, 그 다음에 요즘 뭐 진학 자료를 만들거나 아니면 취직 자료를 만들 때도 대부분 다 PDF로 제출하는 경우가 더 많으니까 인쇄해서 제출하라는 경우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마주보기는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마주보기 풀어주고, 근데 만약에 진짜 인쇄물을 만든다 그러면 마주보기를 해주고 작업해주는 게 편해요.
자, 그 다음에 아까 여기 우리가 봤던 돌연, 이게 기본으로 3mm가 되어 있어요. 이건 디폴트 값으로. 이렇게 잡아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여백 및 단위라는 거를 눌러주면 페이지가 이렇게 구성이 돼요. 그 다음에 여기 딱 뜨는 게 여기 가이드선 있잖아요. 요 가이드선, 텍스트가 안전하게 들어올 가이드선을 정해주는 거예요. 그거 보통 20mm로 보통은 작업을 하니까 그대로 확인을 눌러주면 화면 구성이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페이지가 돼 있고 PPT처럼 오른쪽에 페이지가 쭉 되어 있어요. 그래서 페이지 작업을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보면 여기에 뭐 여러 가지 툴이 있는데 거의 몰라도 되고요. 우리가 요거랑 요거 가끔가다 일러스트 하얀 화살표 있죠? 여기 이것도 벡터 이미지를 다룰 수 있기 때문에 화살표가 두 개예요. 요거는 일반적으로 움직이는 거, 그 다음에 요거는 요 포인트 움직이는 거, 그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주로 우리가 이미지 갖고 와서 텍스트를 많이 쓰기 때문에 요 세 개 정도만 일단 툴을 알면 돼요. 밑에 여러 가지 툴들이 있는데 이건 대부분 일러스트에서 해오거나 포토샵에서 해오기 때문에 여기서 직접 할 일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신경 끄시고 어렵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대로 하라는 대로 하면 됩니다. 자, 일단 1페이지는 표지가 돼야 되니까 표지는 일단 살짝 건너 띄워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 페이지에 보통 뭐가 들어와요? 목차 같은 게 들어오죠? 목차를 해오려면 보통 목차는 간단한 이미지와 이렇게 페이지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보통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거를 작업을 해주면 되는데 일단 포토샵에서 해가지고 옵시다. 포토샵에서 새로 만들기 A4, 우리가 A4 기준으로 했었죠? 인쇄물 A4 가로인데 아까 280으로 했어요. 80으로 제작 이렇게 해주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 중에서 그거 해당되는 거를 갖다가 작업을 하면 되는데 미리 이런 걸 하나 준비를 해놨어요. 아까 이것도 아까와 같은 방법으로 미리 만들어 놨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약간 벗어나니까 약간 요 정도로 작업을 해두고요. 그래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 JPG로 뭐 페이지 이렇게 해놓고 인디자인에서 그 작업 목차 페이지 얘를 이렇게 불러오면 되겠죠. 그래서 한번 클릭해주면 이렇게 그대로 불러와줘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약간 링크에 많이 쓰이는 아이콘이 하나 붙어 있죠. 이건 링크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일러스트랑 달리 얘는 포함을 인디자인에다 포함을 해주면 이 고해상도 이미지가 아까 TIF 같은 경우 100메가짜리 많이 쓰잖아요. 100메가짜리를 지금 16페이지에 해주면은 어마어마한 양이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인디자인은 포함시키지 않고 다 링크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 인디자인은 여기에 저장이 되고 거기에 딸려있는 모든 이미지들은 그 하위 폴더에 다 링크가 되도록 이렇게 작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저장을 해주면 여기에다가 저장을 해주고 보면 자, 인디자인 저장을 하면 지금 1메가 밖에 안 됐죠? 1메가인데 이미지가 포함될 리가 없죠. 아까 이미지 포함되면 어떻게 커지는지 봤죠? 그러니까 이렇게 인디자인은 프로젝트, 그러니까 위치 정보만 가지고 있고 디자인 정보만 갖고 있는 거니까 이렇게 하위 폴더에 원본 이미지 폴더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동영상하고 마찬가지로 PDF로 만들기 전에는 이 관계를 유지를 해야 돼요. PDF는 물론 이미지를 다 포함하죠. 자, 이렇게 이미지를 갖고 오면 여기 보면 1페이지로 가져왔네.
2페이지로 가기로 했었죠, 원래 이거. 2페이지로 가지기로 했으니까 이런 경우에는 컨트롤 X 2페이지로 가서 현재 위치에 붙이기. 이게 왜 단축키가 없는지 모르겠는데 없어요. 현재 위치에 붙이기. 그 다음에 여기다 이제 목차를 써주면 되겠죠. 이렇게 T 해주고 박스 해놓고 목차. 요런 거는 다 그 PPT나 워드나 이런 거랑 다 비슷하기 때문에 이것도 투명도 살짝 조절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카테고리별로 보통 목차를 해놓으니까 카테고리도 보통 써놓죠. 그래서 카테고리 이렇게 또 만들어 놓고 자,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 밑에 추가로 뭐가 글씨가 있는데 지금 안 보인다는 표시로 이렇게 그 빨간 테두리에 빨간 십자가 이런 식의 아이콘이 떠요. 이럴 때는 밑에 뭐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벌어주면 밑에가 보이죠. 그래서 여기 페이지 적어놓을 공간 만약에 이렇게 해놓고 일단 대략만 이렇게 해놓을게요. 이런 식으로 이미지 갖다 놓고 텍스트 넣고 요게 다예요. 그 다음에 만약에 표지를 하고 싶으면 표지는 일러스트에서 해가지고 오면 돼요. 일러스트에서 봅시다. 일러스트에서 지금 요게 한 개 있으니까 요걸 이용을 해서 새로 만들기. 자, A4 기준으로 했을 때 280. 그 다음에 우리 지금은 인쇄물이 아니라 그냥 PDF용으로 만들 거니까 그냥 RGB로 합시다. 여기 경고창 뜨는 거는 일러스트 같은 경우에는 기본이 CMYK 인쇄용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경고창이 뜨는 거예요. 그래서 상관없어요. 자, 이렇게 해주고 만들기 해주면 되는데 우리가 아까 포토샵 했던 것보다는 얘가 조금 더 가로로 길죠? 그러니까 얘를 조금 더 길게 빼줍시다. 이 정도 해주면 비율이 맞을 거 넉넉하게 혹시 모르니까. 그리고 얘를 이 정도로 복사한 레이어 그래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 표지 이거 모드 아까 RGB로 다시 돌리고 병합을 해도 되니까 병합 다른 이름으로 저장 표지 다시 했으면 일러스트를 열어서 표지를 불러오면 이렇게 커졌냐. 어쨌든 얘를 줄여서 맞춰 놓고요. 여기서 크롭 시킬 수도 있으니까 이 정도 되게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크롭을 시키려면 마스크를 눌러주고 얘를 이렇게 크롭을 시켜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만들어 놨던 거를 그대로 일단 갖고 올게요. C 컨트롤 V 그래서 만약에 이걸 표지로 하겠다 그러면 얘를 저장해 주는데 여기 하위 폴더에다가 해주는 게 만약에 맥으로 작업하고 있으면 맥은 웬만하면 다 영문으로 쓰세요. 약간 엉킬 수가 있어요. 맥은. 자, 그러면 이 표지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일러스트를 열어서
일러스트 첫 페이지에 일러스트 채로 이렇게 가져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다 이렇게 딱 해주면 사이즈가 딱 맞게 이렇게 일러스트가 그대로 되죠. 근데 이제 약간 깨져 보이죠? 요거는 링크돼서 그런 거예요.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로 확대해 보면 깨져 있어요. 링크라서 그런 거고, 나중에 PDF로 만들 때는 원본을 불러서 다시 깔끔하게 출력을 해주기 때문에 작업할 때는 그냥 이렇게 깨진 채로 작업을 보통 해요. 만약에 나는 참을 수가 없다 그러면 보기에서 여기 고품질 표시였죠? 요거를 해주면 깔끔한 이미지를 볼 수가 있는데 컴퓨터가 살짝 느려질 수가 있죠. 고해상도 이미지를 많이 쓰니까. 그러니까 웬만하면 일반 표시로 그냥 해주는 게 작업에는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렇게 링크에서 불러오는 건 약간 깨져 보인다는 거. 그 다음에 지금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일러스트가 통으로 이렇게 가져와진다는 거. 자, 그래서 목차 정해서 만약 여기 페이지도 여기다가 3페이지 복사를 해주고요. Alt 눌러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8페이지 나중에 이거는 하고 나서 정해야겠죠. 12페이지 이런 식으로 표시를 이렇게 해주고 이런 게 좀 가이드가 애매하다 그러면은 여기 눈금자 있죠? 눈금자를 잡고 이렇게 들어가고 해주면 가이드가 이렇게 따라와요. 그래서 거기에 맞게 만약에 목차를 기준으로 가이드를 하고 싶다 그러면 지금 이거 안 맞았죠? 그리고 얘를 이렇게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맞춰 놓으면 목차까지 됐고요. 그 다음엔 보통 여기다가 이제 자기 텍스트 같은 걸 좀 보통 넣죠. 그럼 텍스트 작업하려면 포토샵에서 예를 들면 요거를 이용을 할 때 텍스트가 충분히 들어가도록 요게 충분히 들어가도록 여기서부터 그라데이션을 싹 빠지는 걸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러면 예를 들면 얘를 복사를 해주고 아웃 시켜요. 그 다음에 레이어 마스크 해주고 그라데이션으로 블랙서부터 화이트까지니까 여기 없는 부분 이렇게 해주고 화이트까지 이렇게 당겨주면 이렇게 그라데이션이 생겼죠. 그러면 여기는 투명하고 여기는 이미지가 살짝 있는 이런 상태가 되죠. 그러면 이 상태를 그대로 다른 이름을 저장해서 예를 들면 PSD를 그대로 저장을 해요. PSD로. 그래서 확인을 눌러주면 인디자인에서 요 PSD 텍스트뱅 있죠? 얘를 그대로 가져올 수가 있어요. 근데 이미지가 굉장히 클 수가 있으니까 그냥 클릭하지 말고 이렇게 드래그 해도 돼요. 그러니까 드래그 해줘서 이렇게 맞춰주면 지금 그라데이션이 이렇게 싹 먹은 채로 들어왔죠.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위치를 잡아주고 컨트롤 쉬프트 이렇게 해주고 나머지는 크롭 이런 식으로 잡아준 다음에 여기다 이제 텍스트를 들어가면 되겠죠. 자, 이렇게 너무 크게 들어오면 자, 이거를 줄이는데 요게 다른 포토샵의 일러스트랑 조금 다른 게 얘를 그대로 이렇게 줄이면 크롭이 돼요. 얘는 크롭을 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그게 디폴트예요. 그래서 크롭을 안 하게 하려면 컨트롤을 누르고 크롭을 해줘야 돼요. 이런 식으로. 근데 비율대로 움직이려면 쉬프트를 눌러줘야 되죠. 그러니까 컨트롤 쉬프트를 동시에 눌러줘야 돼요. 그래야지 크기와 크롭이 안 되면서 크기가 줄어들 수 있어요. 늘릴 때도 마찬가지. 그래서 원래는
지금 요 빨간 선까지 가야지 인쇄물에서 안전한 건데 우리는 지금 PDF 만들 생각만 하고 있으니까 여기까지만 와도 돼요. 여기까지만 와도 돼요. 근데 지금은 조금 넉넉하게 할게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크롭을 해주는 게 이렇게 아무것도 안 누르고 줄여들면 그냥 크롭이 된다는 거예요. 텍스트는 예를 들면 그 다음에 내용 텍스트는 보통은 워드를 많이 쳐서 가져오니까 아무거나 일단 갖고 볼게요. 일단 기사 중에 아무거나 일단 가져왔어요. 그래서 텍스트를 써줄 때는 조금 보통은 글씨 너무 크면 촌스러우니까 글씨 좀 줄여들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잡아주고 이렇게 드래그해서 잡아주고 그 다음에 내용을 컨트롤 V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 텍스트가 들어오는데 자 보면 여기 아까처럼 요거 빨간 거 이렇게 딱 떴죠. 근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늘려줘도 되고 이렇게 늘려줘도 되고 그 다음에 만약에 이렇게 됐다 그러면 얘를 클릭을 딱 해주면 이어서 딴 데다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클릭해서 이어서 또 딴 데다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서 잡아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다 연동이 돼요. 세 개는 이렇게 해주니까 여기 연결이 됐죠. 이런 식으로 세 개로 구분을 해도 되고 굳이 이렇게 안 해도 되긴 하지만 어쨌든 보여주려고 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텍스트를 잡아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한꺼번에 다 드래그도 돼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간격이 너무 좁으니까 14 정도로 그러면 이렇게 맞춰줘야겠죠. 그 다음에 우정렬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자 이런 식으로 제목 이런 식으로의 텍스트까지 됐어요. 그 다음에는 작업 넣고 그 다음에 캡션 넣고 그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일단 작업을 넣을 때 이런 식으로 드래그해서 넣고 보통 보면 이렇게 꽉 채우기도 하고 컨트롤 시프트 이렇게 꽉 채우기도 하고 그 다음에 조금 봐서 이렇게 크롭을 시켜도 되고요. 그러니까 계속 얘기하지만 인쇄물을 만들 때는 이렇게 채워줘야 돼요. 근데 지금은 PDF를 만들 거니까 이 정도만 일단 자 이렇게 해주고 요 캡션은 자 요거 캡션은 여기 있었어요. 그래서 캡션을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잡아주면 글씨체 자 글씨체는 그 무료로 쓸 수 있는 거 웹에서 찾아보면 얼마든지 있으니까 그리고 나 같은 경우에는 몇 개 글씨체를 상업적으로 써야 돼서 몇 개 그냥 회원제로 가입하는 글씨체도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할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캡션을 써주고요. 어떤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가득 채워서 해야 될 때도 있겠죠. 그러면은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까지 해주고 나머지는 크롭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는 캡션을 좀 밑에다가 깔아서 그 다음에 캡션을 일관성 있게 하려면 그냥 이거보다는 얘를 복사해서 여기다 붙여놓고요.
물론 캡션 내용은 바뀌겠죠. 그 다음에 글씨를 하얀색으로 바꿔주고 이런 식으로 이런 캡션을 넣을 수도 있고 여기다 이렇게 캡션을 넣을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배열을 쭉쭉쭉쭉 해나가면 되겠죠. 그 다음에 쭉 하다 보니까 나는 이게 더 앞으로 가는 게 낫겠는데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올게 하면은 그냥 페이지 편집이 돼요. 다시 이렇게 보내면 이렇게 되는 거고 다시 그 다음에 여기에 카테고리를 하나 넣어야겠다 그러면은 새롭게 이렇게 카테고리를 만들 창을 빈 창을 만들 수도 있어요. 여기다가 자, 얼마든지 페이지를 이동을 할 수 있다는 거. 자, 그렇게 해서 쭉 만들면 되겠는데 이제 이게 이제 이런 식으로 만들면 되니까 별로 어렵지 않죠? 링크하고 텍스트 넣고 이게 다예요. 그 다음에 뭔가 꾸미고 싶으면 일러스트에서 해가지고 와도 되고 포토샵에서 해가지고 와도 되고 얼마든지 여기서 꾸밀라고 생각하지 말고 일러스트 파일, 포토샵 파일 이렇게 만들어 오면 돼요. 이제 한 가지만 남았어요. 페이지를 넣어야겠죠. 페이지. 목차 때문에 목차에 따라서 페이지가 가려면 페이지가 있어야 되죠. 요럴 때 주로 쓰는 게 이제 마스터 페이지라는 게 있는데 여기 있죠. 마스터 페이지. 마스터 페이지는 뭐냐면 여기다 적용을 하면 다른 페이지에 다 일괄적으로 적용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포토샵으로 300픽셀 정도는 돼야 돼요. 안 깨지려면 센티미터 인치당 300픽셀 이 정도 크기는 돼야지 3cm 했을 때 안 깨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나는 여기다가 뭔가 예를 들면 요런 거를 하나 만들었다고 쳐요. 그냥 약간 투명도도 이 정도. 그래서 만약에 이 마스터 페이지에다가 얘를 가져오면 여기다가 만약에 이런 거를 하나 배치를 해뒀어요. 이 끝에다가. 그러면 모든 페이지에 이렇게 적용이 돼요. 물론 이렇게 다 가려진 페이지는 안 보이지만 이렇게 다 가려진 페이지는 안 보이지만 이 하얀 페이지에는 다 이렇게 적용이 돼요. 알겠죠? 이런 작용을 하는 게 마스터 페이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스터 페이지에다가 페이지를 자동으로 적용시키는 거를 하나 해놓으면 나머지 페이지에 다 적용이 돼요. 그 방법을 한번 볼게요. 자, 일단은 근데 여기서 레이어를 좀 확인을 해야 돼요. 왜냐면 표지에는 페이지 표시가 안 되겠죠? 여기서부터 페이지 표시가 되면 되겠죠. 여기서 1번, 여기서 2번 이렇게 표시가 되면 되는데 그래서 레이어 구분을 해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페이지는 다 레이어가 위쪽으로 올라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레이어를 두 개를 해줘서 맨 위에 있는 거는 표지가 들어가는 레이어, 여기에는 페이지 표시가 되는 레이어, 여기에는 일반적인 작업이 들어가는 레이어 이렇게 작업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페이지 1페이지 가서 이 전체를 컨트롤 X 해주고 그 다음에 레이어 3번에 가서 현 위치에 붙이기 이렇게 해주면 지금 요 레이어에만 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스터 페이지에서 페이지 수를 넣어줄 거는 요 두 번째 레이어에 넣어줄게요. 그러면 일반적인 내용들이 있는 레이어 1보다 상위 레이어에 있기 때문에 항상 페이지 표시가 남아 있겠죠. 위에 이미지가 덮더라도. 그래서 두 번째 레이어에서 텍스트로 일단 이렇게 위치를 잡아주고 이렇게 위치를 잡아주고 오른쪽 정렬로 여기다가
뭐 글씨 크기 이런 거 다 해줘도 돼요. 그래서 글씨 고딕, 그 다음에 색깔도 약간 흐리게 이런 식으로 잡아주면,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된 상황에서 문자, 특수문자 삽입, 그 다음에 표시자, 현재 페이지 번호, 이걸 해주면 A라는 게 일단 뜨죠. 그래서 이걸 기준으로 이렇게 위치를 잡아주면 그 해당 페이지 가면 이렇게 페이지가 나와요. 그죠? 이런 식으로. 근데 문제는 얘가 2페이지가 돼 있죠? 얘가 1페이지라서. 근데 요거는 레이어가 지금 3번에 가 있기 때문에 가려서 안 보이긴 하지만, 페이지가 얘가 1페이지였으면 좋겠는데 표지까지 1페이지로 돼 있죠? 그러면 요거를 조절을 어떻게 해주냐면, 얘를 1페이지를 하고 싶으면 여기서 2페이지 가서 오른쪽 키 번호 매기기 및 섹션 옵션 이런 게 나오는데, 여기서 얘를 체크를 해주면 여기서부터 1번이 된다는 거예요. 2페이지에서. 그래서 확인을 눌러주면 경고창이 떠요. 그래서 요거는 맨 마지막에 해주는 게 좋아요. 다 하고 나서 페이지는. 왜냐면 약간 우리가 페이지를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엉킬 수가 있다라고 경고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나는 여태까지 해본 중에는 잘 엉키지는 않았는데, 어쩌다 보면 아주 복잡한 거 하다 보면 엉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 페이지 조절을 해주는 거는, 페이지 번호 조절을 해주는 건 맨 나중에 해주는 게 좋아요. 일단은 해볼게요. 확인해주면 얘가 1페이지가 됐죠. 그 다음에 2페이지가, 여기도 아예 표시가 이렇게 됐죠. 1페이지, 1페이지 이렇게. 그러니까 제대로 표시가 됐어요. 그래서 한 다음에 얘가 3페이지니까 맞게 된 거고, 그거 카테고리별로 이렇게 조절을 해주면 되겠죠. 페이지 변호를. 대충 방법은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기본적인 요소는 지금 다 설명을 했어요. 안 어렵죠? 간단하게, 물론 여기서 복잡하게 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 하이퍼링크 같은 거 막 해줘서 웹페이지도 만들 수 있어요. 인디자인으로. 근데 이걸로 하진 않죠. 복잡하게 하면은 복잡하게 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조금 복잡하게 할 거는 다 일러스트 포토샵에서 해가지고 오면 되니까 우리한테 익숙한, 여기서는 그냥 가져오고 텍스트 넣고 페이지 정하고 그 정도만 만들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 만들었으면 저장을 해주고, 자, 저장을 해주면 지금 보면 이미지가 하나, 둘, 셋, 넷, 5개 들어갔는데, 인디자인 사이즈를 보면 3메가도 안 되죠? 이미지가 다 포함됐을 리가 없죠? 여기에는 지금 이렇게 모자이크 형식으로 되어 있는, 자, 모자이크 형식으로 되어 있는 요런 흔적들만 남아 있는 거예요. 위치 정보하고. 그러니까 완벽하게 깔끔한 이미지를 출력을 하려면 요 하위 폴더에 이미지가 다 딸려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만약에 얘가 문제가 생기면 여기 링크라는 데 있죠? 여기에 경고창이 딱 떠요. 잘못됐다고. 그러면 만약에 링크가 풀어지면은 여기서 다시 연결, 아니면은 여기에 링크 찾는 메뉴가 또 생겨요. 그래서 다시 연결을 시켜줘야 돼요. 안 그러면 나중에 PDF 만들 때 이렇게 모자이크로 출력이 돼요. 자, 이런 식으로 구성을 쭉 해나가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거 지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한꺼번에 쫙 선택을 해주고 스프레드 삭제를 해주면 싹 없어져요. 추가를 해줄 때도 페이지 삽입 이런 식으로 추가를 해주면 되고요. 자, 이런 식으로 페이지를 만들어서 저장을 해주고, 그 다음에 PDF로 만드는 방법은 여기에는 아예 PDF 사전 설정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파일에. 자, 그래서 여기 중에서 고품질 인쇄 있죠? 뭐 나머지 메뉴들은 다 인쇄용으로 할 때 쓰는 거고, 그 다음에 아주 작게, 만약에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를 제출해야 되는데 몇 메가 이하로 제출하세요,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은 파일 크기를 줄이면 돼요. 이거 최소 파일 크기 이런 식으로 줄이면 되고, 일단은 우리가 고해상도로 내보내는 게 좋으니까
고품질 인쇄 얘를 클릭을 해주면 어디다 저장할 건지 PDF로 저장. 그러면 이렇게 메뉴가 떠요. 그래서 딴 거는 다 만질 필요가 없고, 용량이 출력을 했는데 용량이 너무 크다 그러면 여기서 줄이는 거예요. 여기 컬러 이미지죠. 요거를 아까 300픽셀 정도는 돼야지 해상도가 좋다 그랬잖아요. 요거를 줄이면 돼요. 200픽셀 정도로. 200픽셀 그것도 너무 크다 그러면 100픽셀 이런 식으로. 근데 너무 줄여지면 이미지 깨지니까 요거를 줄여주면 돼요. 용량을 줄이려면. 나머지는 건들 필요 없고, 만약에 처음에 시작했을 때 펼침면으로 작업을 해서 나는 최종적으로 내보내기도 펼침면으로 내보내기 하고 싶다. 그럴 때는 요 스프레이드를 체크해주면 되는데, 우리는 지금 단면 작업을 했기 때문에 그냥 체크를 안 해주고 페이지로 해주면 됩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내보내기를 해주면 이게 내보내기가 되고 있다는 이 표시가 안 돼 있어서 좀 안타깝긴 한데, 자, 내보내기가 되면 요 크기가 딱 떠요. 몇 메가 됐다고. 지금은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0이에요. 자, 완성이 되면 지금 4. 몇 메가짜리 PDF가 완성이 됐어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페이지가 완성이 된 게 보이죠? 자, 이런 식으로 PDF를 만드는 방법까지 해봤어요. 그래서 최근에 만든 거 한번 보여주면, 자, 보통 이런 식으로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게, 근데 나이가 든 사람 거의 포트폴리오이기 때문에 조금 고전적인 방법이고, 여러분들은 마음껏 개성에 살려서 만들어도 돼요. 자, 이런 식으로 보통 보면 이렇게 만들어요. 이런 식으로 쭉 나오고, 그 다음에 지금은 설명을 안 했는데 여기 하이퍼링크를 넣을 수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이 작업에는 하이퍼링크를 해놨어요. 근데 이것까지 여러분들을 설명을 해주면 머리가 아플 것 같으니까 이거는 일단 하이퍼링크가 이렇게 적용이 됐어요. 인덱스가. 그래서 이 페이지를 가려면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작업도 PDF, 그 인디자인을 통해서 PDF를 만들면 이런 작업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사진 촬영, 포토샵, 일러스트, 인디자인까지 모든 이미지 툴을 총 동원해서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거를 한번 해봤어요. 아까 간단하게 홍보 자료 만드는 것도 해봤고요. 이런 식으로 실전에서 쓸 수 있는 이미지 툴들 쭉 한번 다뤄봤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이런 포트폴리오, 이런 방법을 통해서 이런 방법들을 동원을 해서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